수학의 정석상 15장 2차 부등식과 연립 2차 부등식 1단원 2차 부등식 해법을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용이 길어서 앞에 본문 내용 설명과 뒤에 유제 문제, 예제 문제 풀이를 따로 잘라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5-2번을 보면 다음으로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1번을 보면 2차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bx 플러스 a의 제곱. 이건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이렇게. 근데 해가 주어졌어요. 해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근 사이가 되니까 이 범위가 부등호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보다 작다가 돼야 된다는 거 알겠죠? 따라서 이 해의 범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A 값은 음수구나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죠? A 값이 음수여야지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해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 이 풀이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해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풀이 과정을 작성할 겁니다. 자, 이번도 보면 2차 부등식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 이것도 밑줄 그어볼까요? 이렇게 이 해가 주어졌는데 x의 값은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x의 값은 알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맞죠. 최고차항은 1 양수고요. 0보다 크니까 왼쪽 근의 두 근의 왼쪽과 오른쪽이니까 작다 크다 맞죠? 이때는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이제 풀이 방법은 사실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근을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3번을 보면 2차 부등식 ax의 제곱, 이건 이제 2차 부등식이 주어졌고 0보다 크다. 이 해입니다. 해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 해가 주어졌네요. 그러면 이때는 요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두근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a 값은 양수입니다. 그대로. 이때 2차 부등식, 다른 2차 부등식의 이게 이제 부호를 판정하라는 얘기예요. 해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1번에서 보면 알겠지만 1번에서 보듯이 2차 부등식 해가 주어진 경우는 그 역으로 따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이거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쌍방향 화살표 있죠. 이거는 이제 이거 좀 적어주세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 글씨가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일 텐데 크게 한번 확대해 볼게요. 필요 충분 조건이요. 이 쌍방향 화살표는 그러니까 왼쪽이 참이면 참인 값은 오른쪽인 우변이죠. 우변도 참이다. 왼쪽이 참이면 우변은 참이다. 반대로 우변이 참이면 좌변도 참이다. 둘 다 만족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해가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 해를 이용해서 해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2차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해를 이용해서 이거 밑줄 그어주세요. 이 두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두 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죠?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개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인데 그러면 이 부등식은 맨 처음 부등식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겠죠. 그죠? 일치하기 위해서 이 최고차항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a니까 양변에 a를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호의 방향이 현재 지금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a를 곱하는데 그 a 값은 음수일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를 곱한 결과가 이렇게 a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라고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요 맨 처음 주어졌던 1번 부등식과 요 해를 이용해서 만든 2번 부등식은 서로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근과가 아니라요. 이거 좀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계수 비교요. 계수 비교. 비교법. 글씨가 크게 쓰면 공간이 적어서 여백이 적어서 크게 쓸 수는 없는데요. 계수 비교법이라고 써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 a로 갔고요. 그 다음에 x의 계수와 상수항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상수항 a의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기서 b는 마이너스 a니까
여기서 이제 A 값을 먼저 구할 수 있겠네요. A 값을 구해서 마이너스 A가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건 A는 마이너스니까요. 그리고 B를 구하면 4가 됩니다. A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2번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근을 이용해서 여기 근이 주어졌으니까 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2차 식이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다 별표를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하니까 x의 제곱하고 x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고차의 개수는 서로 1로 서로 같습니다. 그죠? 1로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개수가 모두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개수 비교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b의 값 그리고 상수항 x의 개수 상수항이 서로 같다를 이용해서 알파도 구하고 b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번을 볼까요? 3번도 마찬가지죠.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두 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인데 지금 최고차의 계속 하나는 1이고 하나는 a니까 양변에 a를 곱해야 되는데 부동호의 방향이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a 값은 양수여야 되는 겁니다. 양수인지 알겠죠? 곱한 결과가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개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개수 b는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상수항 c는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b의 값과 c의 값을 a 값으로 대입해서 위의 식을 이제 쓰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9ax 마이너스 10a가 0보다 작은데 이때 a 값은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a 값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을 나누기 a를 하는 겁니다. 부동의 방향이 안 바뀌죠. 양수니까. 그죠? 그러면 a가 양수이므로 나눠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보다 작고 요 인수분해 되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0 이렇게. 그런데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두 근 사이, 즉 x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유제 문제를 볼까요? 15-2번 2차 부동식이 있는데 해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위에 예제처럼 해를 이용해서 원래의 식과 비교해서 개수 비교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노트 필기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수학 노트에다 한번 이 풀이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적어주기 바랍니다. 항상 손으로 써봐야 돼요. 자, 그러면 위의 조건인데 여러분 이제 위에서 쌍방향 화살표를 사용해 봤잖아요. 우리도 한번 쌍방향 화살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b 0보다 큽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해가 3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이 해를 이용해서 두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해가 3분의 1이 되려면 x-3분의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해를 2분의 1을 가지려면 x-2분의 1을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근 사이려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일단 벌써부터 여기서 보면 부동의 방향이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 값은 우리가 이제 딱 봐도 음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a를 곱해줄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걸 전개하는 건데요. 양변에 3을 곱해도 되겠죠? 6을 곱해도 되겠죠? 그죠? 왜냐면 6은 어차피 양수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3x-1 곱하기 2x-1이 0보다 작다. 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는 거예요. 그럼 전개하면 6x의 제곱 하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0보다 작다. 자, 그런데 현재는 최고차의 개수가 서로 다르잖아요. 하나는 6이고 하나는 a잖아요. 그래서 이걸 같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거네요. 원래는 이제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x의 개수에 미지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는 OX고 하나는 마이너스 OX인데 두 1차 부등식이 같게 하기 위해서는 각 항이 모두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X의 개수도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해를 이용해서 구한 이 부등식에다 곱하기 마이너스를 양변에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그럼 이제 개수 비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유제 15- 한번 2번을 볼까요? 3번, 2번을 풀었으니까 3번을 볼게요. 3번을 보면 2차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고 해가 주어졌네요. abc가 정수일 때 정수 조건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정수 조건 위에 다른 조건들은 유제 15-15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4번을 볼게요. 2차 부등식이 주어졌고요. 이 해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그러니까 x의 개수가 마이너스 b였다가 플러스 b로 바뀌는 거, 그거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5-4번. 마찬가지로,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 0보다 커나 같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쌍방의 화살표를 이용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해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드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값이 요 사이 두근 사이려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a 값이 음수다라는 걸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전개를 해주면 이 값은, 자, 다시 상방 화살표를 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최고 차이 계속 하나는 1이고 하나는 a니까 양변에 a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기 때 주의할 거는 a 값이 음수라는 거, 그 부분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인데 부등호의 방이 반대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a 값이 음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개수 비교하는 거예요. 개수 비교하게 되면 개수 비교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는 이제 좀 좁아서요. 다시 한번 좀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려보고요. 최고 차이 개수는 같고 b의 값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의 값은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직접 구하는 것보다 문제가 뭐냐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bx 플러스 t가 0보다 크나 같은 해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직접 대입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5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 값은 ax의 제곱 그 다음에 b니까 b는 플러스 ax가 되겠네요. c는 마이너스 2a 이가 0보다 커나 같은데 지금 공통으로 a가 있잖아요. 그리고 a가 현재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양변을 a로 나눠주게 되면 부등호의 방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해를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는 커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15-5를 볼까요? 2차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을 해가 주어졌고요. 이 2차 부등식 이 해를 구하라인데요. 위에서 보기 예제의 풀이와 동일한 풀이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0보다 작다. 이제 화살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쌍방향 화살표를 하고요. 이 해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두 다항식의 곱, 1차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두 근의 바깥쪽이니까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자,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자, 화살표를 쌍방향 화살표를 토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0보다 크다. 그리고 현재 그 최고차의 개수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a잖아요. 그럼 두 번째 부등식에다가 양변에 a를 곱해서 최고차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 보면 부동의 방향이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a 값은 음수예요, 음수. 그죠? 미리 알고 있겠죠? 그래서 a를 곱한 후에 부동의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a x의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5 반대 0 이렇게. 그리고 나서 a의 부호를 써주세요. a가 0보다 작다라는 가로 열고 a 값은 음수이다를 써주세요. 그런 다음에 개수 비교하게 되겠죠. 이제 개수 비교를 하게 되면 최고차의 개수는 같으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c의 값은 마이너스 5 여기 a를 빠뜨렸네요. 그죠? 마이너스 5a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 값을 구해서 이 값을 우리한테 구하라는 이 두 번째 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대입을 해줘서 계산하게 되면 양변을 a가 음수니까 나눠주면 부동의 방이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결과를 한번 써볼게요. 이제 식이 여백이 좁아서 결과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2 제곱 플러스 4x-2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부동의 방이 반대로 바뀌겠죠.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는 요 2차식을 지금 x-2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전개를 한 다음에 x를 인수분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2 값은 현재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고 더해서 4가 되는 거는 5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x-의 값은 범위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세 개 항에다가 플러스 2를 하게 되는 거죠.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갤럭시 탭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펜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늦네요. 좀씩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x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의 풀이는 괜찮은 풀입니다. 괜찮은 풀이고요. 그 다음에 유제 15-5번 별표를 한번 2개 정도 해놓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아무 표시를 안 해놓으면 2회독, 3회독 할 때 모든 문제를 다 하나씩 다 풀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별표를 해놓으면 그래도 유제 2, 3, 4, 5번 중에서 5번만 집중적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런 의미로다가 별표를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15-3번인데요. 이거는 가우스 함수나 가우스 함수와 비슷한 정의가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별표를 하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봐야 돼요. 일단 이런 문제는 별표를 세 개를 일단 해주세요. 자, 그리고 밑줄도 그어요. 일단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가우스 기호예요. 실수 x에 대해서 x의 값이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정수 n을 가우스 x로 나타낼 때 가우스 기호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뜻은 뭐냐면 가우스 함수가 x가 n일 때 이렇게 우리는 n일 때 이런 식으로다 x의 값이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요거 이제 정석을 밑으로 한번 거볼까요? 첫째, 가우스 x는 정수이다. 두 번째, n일 때, 그러니까 가우스 함수 가우스교 x가 n일 때, x의 값은 항상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로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겁니다. 이게 힌트가 있는데요. 뭐냐면 한 문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별표를 밑줄 그고 별표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별표. 가우스 기호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려움의 대상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새로우니까 그냥 x도 어려운데 가우스 기호를 x를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데 그걸 하나의 문자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문제 풀이는 좀 간단하니까 마이너스 3을 이항해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가우스 함수 x는 2분의 3보다 큰데 정수잖아요. 2분의 3보다 큰 모든 정수는 x는 2, 3, 4, 5 이렇게 되겠죠.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차례대로 나타내면은 예를 들어서 2일 때 x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하고 3보다 작다 또는 3일 때 3보다 크거나 하고 4보다 작다 이 또는으로 연결되니까 예를 들어서 집합인 경우는 합집합이거든요. 쭉 이어서 끝까지잖아요. 그래서 x의 값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부동식도 마찬가지고 2차 부동식도 하나의 문자로 보고 인수분해를 해서 요거 밑줄 그어볼까요?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별표를 해놓고요. 그러면 가우스 함수 x, 가우스교 x는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15보다 작은데 그럼 이 범위 안에서는 정수잖아요. x는 정수. 만족하는 정수는 2보다 2, 3, 4, 5 이렇게 7. 이건 구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2인 경우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또는 해서 끝까지 또는 7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으니까 이 전체 공통 부분이 아니라 합집합입니다. 그러니까 x의 값은 2보다 크거나 8보다 작다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6번을 볼까요? 15-6번도 보면 일단 가우스 함수니까 밑줄 그어놓고요. 가우스교 a는 a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두 개의 식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부동식과 두 번째 부동식에도 밑줄 그어놓고요. 만족하는 도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을 풀면 되는 거예요. 15-6번은 일단은 자 이것도 한번 노트를 열어서 풀이 과정을 한번 써보죠. 자,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x에 관한 식을 한번 인수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가로 열고 가우스교 x 하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1 가우스교 x 마이너스 3 0보다 작다.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부동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잖아요. 가우스교 x의 범위는 일단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 작습니다. 근데 정수죠.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정수 가우스 x는 2밖에 없어요. 2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의 범위는 따라서 x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이번에는 두 번째 y에 관한 가우스 기호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인수분해 되죠. 자, y 하고요. 마이너스 3 가우스 기호 y 마이너스 4.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가우스 기호 y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걸 만족하는 가우스 기호 y는 3 또는 4예요. 3인 경우, 4인 경우. 그러면 3인 경우에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죠.
또 4인 경우에는 4보다 커나고 5보다 작죠. 따라서 y의 범위는 두 개의 합집합이라 했죠. 그래서 3보다 커나고 5보다 작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처럼 x의 범위와 y의 범위를 각각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부등식의 합을 계산할 수 있겠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다 x 아래에다가 y 범위를 써볼게요. 3보다 커나고 y 그 다음에 5보다 작다. 아 이건 이제 잘못 썼네요. 작다입니다. 작다 5. 자 이랬을 때 합은 이렇게 플러스 하고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왼쪽 오른쪽 그대로도 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은 5가 되겠죠. 커 나갔다. 여기는 둘 다 커 나갔다. 끝점에 들어가 있으니까 커 나갔다 되겠고요. x 플러스 y. 두 배는 둘 다 작다니까 3 플러스 5. 8.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로 취급해서 그대로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15-7번 한번 볼까요? 위로 좀 올리고요. 어, 15-7번을 보면 약간 문제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실수 x에 대하여 x의 값이 m보다 커나갖고 m 플러스 1보다 작을 만족하는 정수 m을 가우스 m x로 나타내라. 이거는 이제 정의가 똑같죠. 가우스 함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밑줄을 그어놔요. 가우스 함수 x에 대한 또는 가우스 기호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정수 n에 대해서 또 다른 정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정수 n에 대해서 n이 4q 플러스 r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 q는 정수 r 값은 당연히 나머지니까 0보다 커나고 4보다 작겠죠. 만족하는 r을 여기 중괄호 n 새로운 함수를 또는 새로운 기호를 정의한 겁니다. 했을 때 이때 이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일단 별표를 2개를 해놓고 문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이 값을 풀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새 노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지금 노트가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번을 하고요. 다시 한번 노트를 열어볼게요. 자, 내려서. 자, 됐네요. 자,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루트 20이라는 수와 3제곱근 5라는 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보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20인데요. 루트 20을 알기 위해서는 20은 제곱근이잖아요. 그럴 때는 제곱수로 따집니다. 자, 20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제곱수는 16입니다. 그리고 20보다 크면서 가장 작은 제곱수는 25가 되겠죠. 따라서 루트를 하게 되면 루트 16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루트 20 그리고 루트 25는 5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0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가우스 기호 루트 20은 얼마냐면 4점 얼마니까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4가 되겠죠. 구하는 방법 알겠죠? 여기 20입니다. 20.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3제곱근 5를 한번 구해볼게요. 3제곱근 5는 어떻게 구하냐면 예를 들어서 5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보다 작으면서 세제곱근 중에 가장 큰 수 1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 다음에 5보다 크면서 세제곱근 중에서
세제곱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8입니다. 8.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찾아낸 다음에 세제곱근을 다 해주는 거예요.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번에는 자, 3제곱근, 그 다음에 3제곱근 이렇게 3제곱근을 해도 대소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제곱수를 이미 찾아서 쓴 거니까 1의 세제곱은 1이잖아요. 그죠? 1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세제곱근 5. 자, 그 다음에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제곱근 5라는 값은 1.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따라서 가우스 기호 세제곱근 5는 크지 않은 최대정수 즉 1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이제 여기서 요 값을 이용해서 준식입니다. 위에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준식은 이걸 중괄호 하고 하나는 4고요. 플러스 두 번째 건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괄호는 뜻이 뭐냐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R이었잖아요. 그러면 4를 4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그리고 1은 4로 나누면 나머지는 그대로 1이에요. 그래서 0 플러스 1이 돼서 이거는 1이구나 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가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냥 정의대로 그대로 따랐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15-8번 이것도 좀 새로운 기호가 나옵니다. 이것도 별표를 좀 해놓을게요. 자, 별표 3개. 자, 이거는 이름이 있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실수엑스에서 n-0.5보다 커 나왔고 n 플러스 0.5보다 작은 만족하는 정수 n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가우스 x 요 중괄호 x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라운드 함수라고 부릅니다. 라운드 함수, 범위 함수. 우리는 반올림을 배웠을 거예요. 반올림. 반올림의 의미랑 같다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반올림이라고 적어 놓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반올림 함수 이렇게 라운드 함수 반올림 함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올림은 굉장히 자주 사용하잖아요. 따라서 이 함수도 이 기호도 우리는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그냥 그 중괄호 기호라고 읽을게요. 라운드 기호라고 읽을게요. 라운드 기호. 라운드 x 제곱 마이너스 4 라운드 x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은데 당연히 이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자, 가로 열고 중괄호 x 그리고 마이너스 1 다시 한번 중괄호 x 마이너스 3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라운드 x의 값은 1보다 커 나왔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따라서 x의 값 정수잖아요. 정수의 값은 1 또는 2 또는 3임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1일 때, 자, x의 값이 1일 때 x의 범위는 0.5보다 커 나왔고 1.5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 x가 2일 때 보면 x의 범위는 1.5보다 커 나왔고 2.5보단 작죠. 세 번째 라운드 x가 3일 때 x의 범위는 2.5보단 커 나왔고 3.5보단 작죠. 이게 또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범위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인 거예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제일 작은 값, 즉 0.5보다는 커 나왔고요. 3.5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쪽은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별표를 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꼭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가면서 풀이를 쓰고 추가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두 번, 세 번 좀 반복해서 풀이 과정을 좀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필수 예제 15-4번을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래프를 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 어떤 계수들의 부호를 판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등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도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강조를 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문제들은 이제 별표를 두 개를 해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베타에서 만나는 두 개의 그래프,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고요. 하나는 y는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입니다. 일때요. 일단 2번이니까 a 값 1번이죠. a 값이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의 값 위로 블록하니까 음수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1번은 이건 이제 판별식 D잖아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q의 제곱 마이너스 4pr은 판별식입니다. 지금 1번식은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요거는 0보다 커 나왔고요.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2번식은 만나지 않고 있죠. 당연히 0보다 작다라는 거를 그래프를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밑줄 긋고 시작할까요? 식이 가진 의미를 그래프에서 찾아낸 능력을 길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여기서 AP의 제곱 플러스 BP 플러스 C인데요. 이 부호를 판정하려는데 이게 뭐냐라는 건데 첫 번째 1번식 X에다가 뭐를 대입한 거냐면 X는 P를 대입한 겁니다. 근데 P의 값은 음수잖아요. P의 값 음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과장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포물선이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죠? 이 포물선은. 그런데 P의 값이 음수입니다. 0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랬을 때 P의 값 음수에 대해서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fx라면 fp가 되겠죠. 이 값이 x에다가 p를 대입한 ap의 제곱 플러스 bp 플러스 c인데 당연히 이거는 0보다 크겠죠. 그죠? 그래프를 보고도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a-px의 제곱 플러스 b-qx 플러스 c-r인데 이 뜻이 무엇인지 3번 한번 별표를 한번 해볼까요? 이 부등식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1번 빼기 2번이에요. 자, 이거는 1번 빼기 2번. 1번 빼기 2번의 의미가 인데 그 값이 0보다 작은 범위. 이 뜻은 뭐냐? 이 뜻이 뭔지를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두 그래프가 위에 있는 구간, 아래에 있는 구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별표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함수의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거는 요 크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위에 있다. 있는 범위. 다시 말해서 qx의 제곱 플러스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값이 이 그래프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보다 위에 있는 구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보더라도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큰 범위 안에서 위에 있잖아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그죠? 그러니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표현하라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봤듯이 두 개의 교점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교점. 여러분 이것도 한 별표를 해놓고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풀었잖아요. 그죠? 이 방정식에서 이퀄이 의미하는 뭐냐면 이퀄은 그래프상에서는 교점의 x좌표예요. 적어보세요. 교점의 x좌표. 현재는 알파와 베타잖아요. 크게 확대해 볼게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항에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a-px의 제곱 플러스 b-qx 플러스 c-r 이퀄 0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a-b 값은 a는 양수고 p는 음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항상 0보다 큽니다. 0이 되지 않아요.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유제 15-9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자주 다루는 거니까 별표를 두 개를 해놓고요. 2차 포물선과 1차 포물선의 교점뿐만 아니라 2차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도 자주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는 2차 포물선이고요. 하나는 직선입니다. 다음 부호를 판정하라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라는 거는 얼마를 대입한 거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한 거죠. 그러면 1을 대입해 볼까요? 여기 x는 1. 자, 대입했을 때 함수값 요 값이 바로 f1이 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0보다 크죠. 그죠? 그래프를 보더라도 그 다음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인데 이건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있네요. 그죠? 요점이니까 f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거는 0보다 작죠. 그죠? 그래프 보고도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m 플러스 n이라는 것은 1일 때의 요 값 있죠. 요 값. 요 g라고 한번 해볼까요? g 1 m 플러스 0보다 크네요. 그 다음에 m-n이라는 건데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g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잖아요. n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호가 m-n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를 곱한 얘기예요. 마이너스 1 m-n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색깔을 한번 달려볼까요? 마이너스 1일 때 요 값이 g의 마이너스 1인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x축 아래로 가겠죠. 이 값은 음수가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x인데요. 지금 포물선은 두 개의 교점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0보다 큽니다. 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m인데 이 부등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2차 식에서 1차 식을 뺀 값이에요. 그죠? 요게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뺐더니 0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따로 쓰자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mx 플러스 n인데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포물선의 식이 이 포물선이 직선 위에 있는 구간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 개의 교점 이건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교점 알파와 그 다음에 두 개의 교점 베타를 가지는데 크다니까 포물선이 위에 있는 구간 자,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됐나요? 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때 해는 x의 값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만 보고도 정말 많은 조건들을 우리가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5-5번을 볼까요? 다음 식이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 이런 거는 이제 미출거죠. 항상 양수가 되라고 합니다. 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인데요. 이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중요한 거는 x의 개수와 d예요. 판별식 d.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여기 x축이 있습니다.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요? 자, 아래로 블록한 이런 형태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오른쪽에다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할 게 있는데 지금 x의 개수 x의 제곱의 개수뿐만 아니라 x의 개수도 a-3이죠. 만약에 이 두 개의 값이 모두 0이 되면 어떨까요? 3만 남잖아요. 3은 항상 0보다 크죠. 그죠? 만족하는 겁니다. 그거 빠뜨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x의 제곱의 개수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기본적으로 이걸 이해하지만 이거를 이제 가지고 풀어야겠지만 빠뜨림 없이 풀기 위해서 개수의 문자가 있는 식에서는 최고차의 개수가 0인 경우를 항상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2차 포물선을 풀다 보면 이 첫 번째 조건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a 값이 양수고 요거는 이제 d가 음수인 경우가 되겠죠. 이 조건뿐만 아니라 최고차항이 0이 돼서 이런 직선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최고차항뿐만 아니라 x의 항도 0이 되는 경우, 만약에 c의 값이 양수라면 x축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이 조건을 빠뜨리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 보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t가 0보다 클 조건은 하고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2차 포물선 a가 양수이고
D가 함수, 즉 아래로 블록한 함수 x축에서 뿐만 아니라 A, B가 0이고요. C가 0보다 커도 만족한다라는 거. 이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모범 답안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일단은 3이에요. 그러면 x의 제곱의 개수도 0이고 x의 개수도 0이고 3이잖아요. 마이너스 3. 이거는 모두 만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큽니다. 두 번째, a가 3이 아니에요. 이런 조건에서는 이제 a-3이 0보다 크고 최고차의 개수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조건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 2차 그러니까 a-3에 관한 2차식이잖아요. 요거 부등식 풀 수 있겠죠. 풀어서 공통 부분을 찾으면 구간을 찾으면 a 값은 3보다 크고 6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3인 경우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이퀄이 들어가는 이유가 3인 경우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5-10번을 볼까요? mx의 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1이 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 이것 또한 밑줄거죠. 항상 양수. 그 얘기는 이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인데요. 이때 그 조건이 위에는 예제와 똑같죠. 그러니까 x의 제곱의 개수 m과 x의 개수 m 둘 다 m이에요. 그러니까 m이 0일 때를 빠뜨리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써보고 가도록 하죠. 자, 노트를 열고요. 여러분들은 뭐 수학 노트나 연습장에다가 풀면 됩니다. 자, 내려서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1번 m이 0일 때요. m 이퀄 0일 때 그러면 y 값은 1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죠. 만족합니다. 자, 만족. 두 번째 2번 m이 0이 아니에요. 일 때 이때는 이 m이 값이 0보다 크면서 그죠? 자, m이 0보다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d 값은 계산할 수 있겠죠? m의 제곱 마이너스 4m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게 공통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공통범위를 구하게 되면 m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의 조건에서 1번 조건에서 m이 0일 때가 성립하잖아요. 따라서 밑에다 이퀄을 그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15-11번을 볼까요? 부등식이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지금 있는 겁니다. 실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식을 요 식 있죠? 요 식을 밑줄 긋고 이 값을 y라고 넣는 거예요. y는 하고요. y는 a 플러스 3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일단 이렇게 하면 하고 그럼 2차 이제 포물선이라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최고차항이 a 플러스 3이기 때문에 1번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1번은 a 플러스 3이 0일 수도 있어요. 즉 a 이퀄 마이너스 3이면 1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 y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직선이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클 수는 없어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2번을 볼까요? 두 번째. 일단은 a 값이 마이너스 3이 아닌 경우예요. 이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값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죠. 그럼 최고차의 개수 a 플러스 3이 일단 0보다 커야 됩니다.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짝수니까 4분의 d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4분의 d는 하고요. 4 마이너스 a 곱하기 a 플러스 3. 이 값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요거 전개를 해서 범위를 나누는 거 이걸 한번 각자 해보도록 하고요. 결과는 뭐냐면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a 값은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기서는 a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공통범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또 a는 요 범위인데 공통범위를 찾으면 a 값은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 값은 1보다 크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15-12번을 볼게요. 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건 이제 이렇게 0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의 제곱 플러스 7a 값이 6보다 크도록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써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플러스 3a의 제곱 플러스 7a 이 값이 꼭 0과 비교할 필요 없이 6보다 크도록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6을 이항하면 우변은 0이 남으니까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0과 다른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를 일단 해놓고 문제를 풀도록 하죠. 자, 그러면 6을 이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3a의 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조건이 일단 최고 차이 계수는 1이니까 0보다 큰 거 만족한 겁니다. 아래를 블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자, 여기서 식선을 그려놓고 x축이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아래를 블록하니까 이런 조건만 만족하면 되니까 판별식 D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짝수니까 4분의 D를 한번 구해볼까요? 4분의 D는 4a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루 닫고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전개하면 따라서 내림차순으로 전개하면 되잖아요. a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7a 플러스 6 0보다 작다. 이거 인수분해 되죠. 그죠? a-1과 a-6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써볼까요? a-1 곱하기 a-6 따라서 a의 범위는 1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자, 지금까지 풀어봤는데요. 일단은 그 중요한 능력은 뭐냐면 부등식, 방정식뿐만 아니라 2차 부등식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그래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2단원의 연립 1차 부등식 해법은 다른 다음 동영상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